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국토연구원이 서울 집값 10년간 대폭락을 전망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탄탄대로만 걸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붕괴되고 머지않아 부동산 악재가 동시에 터지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 이게 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급은 쏟아지고 인구는 주는데 부동산 거품은 최고치까지 치솟은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국토연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의 유수의 기관들이 부동산 거품을 경고한 바가 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오나요? 국토연구원 부동산 10년 폭락 전망, 모든 악재 쏟아진다. 모든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 바로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의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서울에 아파트들 참 많네요. 번개가 치고 난리도 아니죠. 자, 그렇다면 국토연구원이 10년간 폭락 전망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사 대책 이후에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 하나만 놓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공급 물량에 다른 악재들이 더해진다면 하락의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일단 이사 대책 이후에 공급 물량 하나만 가지고 10년간 6.4% 하락할 수 있다. 이 퍼센트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뭐 6.4%라면 뭐 30-40% 하락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급 연 평균 0.64%, 이제 이걸 나누니까 0.64% 하락 발생하고 추가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추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하락폭이 훨씬 더 확대된다. 자, 이제 공급 폭탄 중심의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2030년까지 최소 서울 매년 11.3만 호, 수도권 3.3만 호의 공급이 이어진답니다. 앞으로 10년간. 즉 3기 신도시와 추가 신도시 및 택지지구 등등등등 해가지고 10년간으로 따졌더니 서울이 113만, 수도권은 330만. 엄청나죠? 뭐 수도권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될 거예요. 3기 신도시, 추가 신도시, 또 기타 뭐 유성도시 이런 것들 분양하는 거 보면. 그런데 서울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한은 멸실됐다가 다시 짓는 거니까 새롭게 많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겠죠. 자, 이제 추가 위험 요인도 경고하고 있어요. 단순히 공급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급격한 금리 상승, 이거 아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돼요. 외부의 충격이 발생됐을 경우, 즉 중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기타 이머징 국가가 문제가 생기거나 뭐 어느 나라가 문제가 생겨도 하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다. 부동산 금액과 상승률, 즉 금액도 지금 비싼 데다가 상승률도 비싸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거품 붕괴할 것이다. 자, 이제 부동산 지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지표가 지금 급락세로 향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매매가 변동률부터 볼까요? 서울은 24.9%,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월 대비 2월로 보시면 돼요. 3월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1월 대비 2월. 자, 24.9%, 이게 39.4%로 하락을 했어요. 즉 100개 중에 24%가 하락으로 거래됐다면 이제는 39%가 하락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광역시 수도권은 20.8인데 31.4로 늘어났죠. 광역시도 역시 29.7에서 36.2%로 지금 하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어요. 서울 5,744건이 3,568건으로 확 떨어졌어요. 이것도 지금 10,000건 넘었다가 완전 초미니 아닙니까?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야. 전국 24,557건이 14,692건으로 확 줄었어요. 특히 지방 광역시가 거래가 뜸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자, 이제 매물은 급증합니다. 서울 39,744건이 46,048건으로 확 늘어났어요. 그것도 급매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는 거. 자, 매수의 지수라고 있죠. 100이 넘으면 파는 사람이 유리하고 100 이하면 사는 사람이 유리한데, 지금
110까지 갔던 게 단기간에 80위까지 추락했어요. 지금 사는 사람 우위입니다. 우위. 전국적으로도 102가 88로 자, 사는 사람 우위가 되고 있어요. 자, 시세 하락세 서울은 0.10에서 0.06으로 꾸준히 지금 상승세가 축소되고 있고 전국도 0.30에서 0.2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세금, 강남 아파트는 어떠냐? 시중금리가 0.2, 0.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자, 여러분들 10년 만기, 5년 만기 국채 있죠? 이것도 상승 중입니다. 공시가격이 지금 20% 대충 이번에 올랐어요. 만약 6월달 되면 이제 2주택 10% 양도세, 3주택 20% 양도세 중과세가 추가가 되죠. 자, 음마 아파트 24.5억이었던 게 23.2억으로 좀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음마 아파트하고 잠실주공 5단지가 추락하게 되면 강남 아파트가 추락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 전국이 흔들립니다. 아주 지표를 정확하게 제시했고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어느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승장에 거품이 다 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끼고 이것도 끼고 이것도 끼고 이런 것들이 상승장에는 시너지를 가져오면서 쫙 올라가는데 하락장에는 동시에 추락하면서 자 도미노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볼까요? 먼저 200만 가구의 공급 이거 메모드급이에요. 200만이라는 것은 3기 신도시 택지 플러스 추가 신도시 택지만 포함시킨 거예요. 거래량 급감, 거래량이 지금 역사상 역대급이라고 했잖아요. 세금 폭탄 어마무시하죠. 이제 공시지가도 계속 올라갈 거고 인구 급감, 인구는 상상 초월로 지금 줄고 있어요. 국내외 경제가 정말 불안합니다. 어제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한은 중국한테 지지 않을 것이다. 전쟁 선포한 거예요. 자, 다주택 매물. 이제 다주택 매물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아무리 양도세가 세더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종부세가 세지면 털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값 100% 이상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솔솔 나오고 있죠. 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가계부채 세계 2위고 집값 상승률도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세계 2위다. 이게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냉정하게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막 걱정만 하는 것 같아서 부동산 하락세가 심각한 건 맞지만 다만 과거 패턴도 무시 못해요. 4에서 5월 달은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자. 제 생각은 뭐 이렇게 가다가 내려갈 거예요. 그럼 이제 4월, 5월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아직은 상승세에 한 이 정도 왔어요. 이 정도. 이게 0이라면 0%라면 이 정도 왔는데 이제 계속 내려가는 추세니까 4, 5월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여기 오겠죠. 자, 이때 예전 같으면 이제 2016, 17, 18, 19, 20 무려 5년 동안을 박근혜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4년 이 5년 동안을 0 근처 또는 마이너스 조금 가다가 폭등하고 또 조금 떨어지는 데다가 폭등하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잘 이제 0까지 가고 있는데 자 다시 또 폭등하면 또 이것도 엄청나게 폭등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완전히 꺾여가지고 대세하락으로 갈 것이냐. 자 바로 부동산 매매 전략을 한번 같이 봅시다. 매수자는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얼마 안 남았잖아. 다음 달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나는 올해 안에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달 상황 봐갖고 이게 매주 나오잖아. 이 시세가. 그냥 금매 잡으세요. 금매를 판단하시라고. 지금 잡는 것보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당이 참패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모르는 일이죠. 자, 어떤 격동이 되게 되면 대책이 세질 수가 있다. 고가 아파트 영끌, 갭 투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영끌, 즉 대출도 받은 데다가 갭 투자 같이 한 사람들은 더 위험하겠죠. 10억짜리를 매수하는데 자기 돈은 3억 갖고 해. 이 사람은요 나중에 문제됩니다. 아무리 월급이 세더라도. 자, 그다음에 지역별 5억 미만 아파트 매입. 웬만하면 매입을 하더라도 좀 5억 미만 3억 4억 떨어지더라도 다만 3, 4억이라고 해서 빌라를 잡거나 오피스텔을 잡거나 나홀로 아파트 300세대 미만을 잡거나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잡게 되면 위험합니다. 안 잡는 이만 못해요. 경고했습니다.
자, 비아파트,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좀 매도하고, 왜 매도하라고 하냐면 지금은 매도하면 팔려요.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자 이제 나중에 아파트로 좀 갈아타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단독 다가구도 괜찮아요. 통건물은. 자, 국토연구가 10년간 수도권 집값 급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게 2011년부터 2022년 현재 보면은 일단 전체 주택 조금씩 늘어났죠. 그리고 2021년에 조금 줄어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제 계속 내년부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상 분양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면 뭐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 무려 연 평균 11.3만 호. 그러면 여러분들 10년이면 110만 호.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아파트도 이렇습니다. 아파트도. 자, 그다음 수도권, 경기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한번 보자고요. 다 서울까지. 여기 보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2020년 여기야. 근데 21년, 22년 뭐 매물이 쭈네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 이때 많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 공급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이미 넘쳐 흘렀는데 워낙 뜨거우니까 지금 집값이 뛴 거야. 근데 여기 보세요. 얘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올라가죠. 여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매물이 많아지고 있죠. 자,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만이 아니라 연평균 30년, 10년이면 300만 호. 이걸 바로 국토연구원이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공급만 문제입니까? 지금 인구 감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기타 너무 집값이 폭등해서 추락했을 때, 또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했던 퍼펙트 스톰의 여러 가지는 어떻게 하고, 자 이제 수도권, 충청권, 현재는 수도권, 충청권이 강세 맞습니다. 약간씩 뭔가 모르게 내려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뜨겁고, 자 지방광역시는 하향세를 아주 빠르게 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5일 날짜 경기도, 충청도 뜨겁고, 경상도도 뜨겁고, 부산, 대구는 아주 빨갛네요. 그랬던 게 3월 25일자. 자 지금 서울하고 충청도가 의외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죠. 충청도는 앞으로 준수도권으로 보시면 돼요. 준수도권. 수도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종이 있어서, 세종만 지금 그전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약간 상승세가 적지, 충청북도까지 불장이 돼버렸어요. 충청남도까지. 저번 주하고 다른 게 있다면 그때는 경기도만 시뻘겠는데 이제는 뭐 대전은 기본이고 충청도가 빨개졌다는 거예요. 지방광역시나 기타 등등은 대구만 아직도 조금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부산을 비롯해서 나머지는 지금 노란색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거래량이 급락하고 전국 매물이 나와도 집을 안 산다. 아예 제목이 그래요.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캡처한 거예요. 다. 즉 뉴스 제목 2월 주택거래량 24.5% 감소, 엇갈린 집값 전망에 눈치싸움. 지금은 눈치싸움 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서 계속 했는데 지금 이게 빨간 게 이거예요. 1월달 2월달 지금 보면 2020년에 비해서 확 줄고 있죠. 이게 보이죠. 3월달도 내려가겠네요. 거래량이. 자, 주택시장 주도권 바뀌었나, 매물 나와도 집을 안 산대요. 예전에는 파는 사람이 우위였는데 지금은 사는 사람이 우위로 바뀌고 있다. 자, 그래프 보자고요. 자, 지금 1월달 현재 3월 15일 현재 보면은 먼저 수도권 매수이익 지수, 수도권도 지금 120 근처까지 갔다가 99로 떨어졌어요. 100 이하로 떨어졌고, 하향색은 전국입니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서울도 지금 82까지 분기됐고, 지방광역시는 심각해요. 70까지 무너졌어요. 파란색. 어떻습니까?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소비심리, 경제의 소비심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어요. 이게 쭉 평상시 이렇게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했네요. 진짜로 이렇게. 자, 그런데 주택은 어떻냐? 이게 쭉 올라갔다가 집값이 다시 조금 좀 빠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갔다가 최근에 계속 또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건 이제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마이너스 이게 0이야. 0. 100m. 이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집값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빠르게 지금 추락 중이라서 이제 4월달 변곡점 맞이하지 않을까. 집값 거품에 더군다나 영끌 빚더미가 역사상 최고치로 위태롭습니다. 가계만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정부 부채도 엄청나요. 보실까요? 자, 먼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익스포저가 뭐냐면 위험 노출액 현황을 보자고요. 자, 위험한 가계 대출은 더 문제가 발생되겠죠. 이건 나중에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은행권이 부실 생겨서. 가계 여신 18, 19, 20년 1000조가 넘었다가 1166조. 무려 엄청나네요. 기업 여신도 기업
842조 3천. 자, 익스포저 증가율이 7.0, 7.7, 10.3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비하면. 여기 보시면 자, 민간 신용 GDP 대비 얼마만큼 문제가 되느냐. 자, 즉 합쳐봤더니 이게 가계하고 기업을 합쳐봤더니 여기 보시니까 거의 220% 언저리 왔네요. 그러면 대략 한 50% 정도 돼요. 정부 부채가 40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데 약 270이야. GDP 대비 270은 중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가계하고 기업만 합쳐도 220에 육박하잖아요. 그것도 꾸준히 늘어났잖아요.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가계 부채 보자고요. 여기 가계 신용. 전체적으로 떨어진 듯 하다가 자 19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여기 보니까 이미 GDP 대비 100 넘어서서 110까지 언저리까지 왔고 기업 보세요. 기업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120 언저리까지 갔죠. 실질적으로 근거 자료가 보이죠? 다주택 투자 급감 매물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지금도 집 산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올라가도 사면 안 돼요. 취득세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왜 자꾸 삽니까? 지금 팔지도 못하고 자꾸 공시지가는 올라가면서 다주택자들 타켓 중심으로 타켓이 돼가지고 종부세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그렇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줄어들고는 있어요. 9.2, 8.5, 6.9, 5.5%로 자 구매자의 다주택 비중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파트보다는 좀 싼 것들 위주로 좀 하고 있겠죠. 이것저것 임대주택 사업 내려고. 자 문재인 정부 중요 2기 신도시가 얼마나 많이 뛰었냐면 자 보자고요. 2017년, 2021년 판교 76.3% 뛰었고 광교 91.8%로 1등입니다. 자, 위례는 67.9%, 동탄 69.5%, 거의 엄청나게 집값이 뛰었네요. 지금 집이 있는데 빚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부동산 최상의 시나리오는 서서히 하락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연착륙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도 거품은 커지고 있고 영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결과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